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탈북 귀순 선언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이 드러나자 그 사건 속에 감춰져 있던 문재인 친북 정권의 치밀한 이적 행위들이 매일 여기저기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만 보더라도 치밀한 기획과 음모의 끝간대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 선박과 인원이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발견될 때 행동해야 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원래 국정원이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북한의 선박, 인원 등이 발견되면 즉각 행동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에서 가져가더니 2019년 9월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 요령을 만들어 유관기관들에 전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매뉴얼에는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에서 송환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합동조사 필요성이 있거나 탈북 등의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상황을 전파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명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소관이었던 북한 선박 관련 매뉴얼의 제정 관리 업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고 한 달이 지난 뒤쯤에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안보 문란 타스크포스는 이 매뉴얼이 2019년 11월에 있었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청와대가 북한 관련 사건에 담당 부처들을 제치고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 선박들에게 사실상 NLL 무혈 입성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24척이었던 북한 유인선의 NLL 침범은 2019년 392척으로 16배나 폭증했습니다. 정보당국자는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 대공 용의점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매뉴얼을 두고 사실상 북한 선박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귀순 의사가 있었던 선박들도 이 매뉴얼에 따라 북으로 송환됐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북한의 선박, 북한 인원 등이 발각될 경우 대응 매뉴얼을 따라 그들을 통제, 관리, 운영하던 컨트롤 타워는 원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 운영권을 가져가더니 2019년 9월 세부적인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는 매뉴얼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해라.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에서 송환하라. 합동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탈북 등의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조치하라고 돼 있다니 현지 근무자들조차 뭘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북한 선박이, 즉 적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도 납포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니요. 못 본 척 하라는 건지 죽은 척 하라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접촉 지역의 영토를 지키는 군인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이 내려보낸 작전 매뉴얼이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전방 접촉 지역의 군사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정해 내려보낸 데에는 누군가 아주 높으신 분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누구의 결단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북방 한계선은 국가안보실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하라는 대로만 해라 하는 겁니까? 저놈들은 어부를 가장한 공작원, 특공대 그런 걸 어서나 태워보내고 위장, 변장, 눈속임으로 사람 속이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최전방, 북방 한계선마저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바닷길까지 터주고 편할 대로 빗장까지 풀어준 것 같아 불안합니다. 23년 전인 1999년 6월 연평해전 직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군에 지시한 교전 수칙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 한계선 NLL을 지켜라.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아라.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 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하는 4가지 수칙이었습니다. 해군은 연평해전 당시 이 수칙에 따라 NLL을 침범한 북경비정에 선제 사격을 하지 않고 선체를 부딪히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주로 대했습니다. 북측 해군이 먼저 공격해오자 대응 사격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2차 연평해전 때에는 북한 경비정이 85mm 포 등으로 기습 선제 공격을 가해오는 바람에 4대 수칙대로 신중히 대응하던 우리 해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니요.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을 하라니요.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는 교전수칙을 지키다가 화를 당한 제2차 연평해전의 악몽. 우리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했습니다. 해군 함정 참수리 357호 침몰이라는 비극이 생생하지도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